네,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은 한 남성이 소송 상대방의 대리인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방화 테러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죠.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다 이런 감식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경찰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남겨진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변호사 사이 좀 분위기가 어때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많은 변호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이구. 그나저나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인가요? 네, 대책 마련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 보호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하나로 할 수 있을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변호사만 아니라 예. 의사도 그렇고, 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도리어 테러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대한변협이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대책 특위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이 특위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특위에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설문조사 내용 중에 네. 뭐 가스총이나 삼단봉 등의 보호장구 구입 의사를 묻는 문항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변협 입장에서도 공동 구매를 하거나 구입하여서 또 나눠주는 방법, 그것을 회원들의 의사를 따라야 되니까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공동 구매는 이제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공동 구매를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네, 불안을 느끼고 그런 걸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네, 아직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뭐 좀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죽했으면이라고 하는 뭐 이야기가 딱 정확히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설문 문항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그 변호사를 노리는 보복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안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네,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법 법원이나 검찰 사법 질서를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논의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이제 입법을 뭐 요구하거나 이럴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공무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 치상죄에서 가중처벌하듯이 조금 더 필요한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법률사무소도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자체적으로 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입출입을 그러니까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는데 소규모 그러니까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무방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인포를 거쳐서 비서를 거쳐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고 예약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변호사실과 회의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느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작은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회의실하고 붙어 있거나 심지어는 뭐 변호사 방에서 회의도 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대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네,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안전, 변호사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부분들을 변협이 나서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좀 제일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예. 있을 따름이지. 사실 뭐 그 의뢰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다거나 뭐 죽이겠다는 말을 들어도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법원의 경우에도 석궁 테러의 경우에는 언론에 계속 나서 알지만 사실 판사들에 대해서도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실은 저도 굉장한 위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 변호사님도? 네, 저도 뭐 사기 피해 큰 금액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다수 당사자였는데 재판 끝나고 나자 저한테 욕을 하면서 수십 명이 둘러쌌어요. 아이고, 굉장히 겁이 났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판사님께 말씀을 해서 판사 출입하는 통로로 해서 제가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일까지 겪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소송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 말고 네.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 법원의 판결이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가 나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사법농단이라든지 그 외에 뭐 법조 비리라든지 그리고 또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의 그 위에 있는 분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판결이 잘못되었다. 그런 식으로 불복을 하다 보니까 판결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재판 제도에 대한 불신, 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이 그 밑에 깔려 있고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판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데 워낙 한계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사례가 이제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변호사 같은 경우는 거의 무방비다 보니까 오히려 타깃이 변호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죠. 재판에 대한 불만이 결국 변호사들한테 이루어지고 사실 뭐 이번에도 돌아가신 분이 변호사는 한 분이고 직원이 5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 사건 피해자 그다음에 유족분들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도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 좀 강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이미 협회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 기탁했고 그리고 전체 변호사들 상대로 모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해 구조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도 함께 협력하고 있고 유족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변협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참 어려운 환경이네요.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의 인식, 의식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